새실리회의 웅장한 그 건축 양식이라던가 정진수 의장의 동상이라던가 아니면 많은 추종자들은 이들의 어떤 권력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요새 완전 핫하던데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은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옥에서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 무섭게 생긴 사자들이 나타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극중에서는 시연이라고 합니다. 기성 종교라던가 기성 과학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우리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패턴으로 만들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과연 뭘까요? 해석이죠. 또 이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원시인들이 자연을 막 신성하게 여겼던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원시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태풍치고 이러면 엄청난 어떤 압도감을 느끼게 됐겠죠. 근데 이 미친 듯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자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뭔가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는구나.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떤 원시 종교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해석을 누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은 바로 권력자가 되는 거죠. 이때 재정일치 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뭔가요?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껴야 뭔가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극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이 아무 원칙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정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죄인들이 날 뜰 거라고. 또 극중에서 고지받은 아이의 어머니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절대로 달려가면 안 되는 새진리회로 달려가잖아요. 불안이 어떻게 권력을 키우느냐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이라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체계가 나타나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과학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극중에서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제공하는 새진리회라고 하는 집단이 이 해석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극중에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정치 권력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겠죠. 경찰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어떤 권력 집단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진리회의 웅장한 그 건축 양식이라던가 정진수 의장의 동상이라던가 아니면 많은 추종자들은 이들의 어떤 권력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력은 해석하는 사람이 갖게 된다는 거죠. 해석은 여러분 뭡니까? 여태까지의 일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틀이잖아요. 이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지금의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석 권력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한 집단이 독점하느냐의 문제도 극중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진수라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 새진리회를 만들 수 있게 됐나요? 영화적 설정은 뭐냐면 20년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시연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남들보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해석을 독점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맞았다는 어떤 심리적 효과만으로도 사람들은 믿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정진수 의장이 사용한 비밀이었어요. 20년 전에 고지를 받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연을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 정진수 의장한테 권력과 힘이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권력과 해석을 독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매스미디어입니다. 여러분, 그 새진리회가 더 대중조직으로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뭔가요? 박정자 씨의 어떤 시연 사건이죠. 박정자 씨가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어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당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자, 이런 어떤 매스미디어의 활용으로 인해서 새진리회는 세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걸 새진리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자 씨에게 30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재밌는 세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화살촉이라고 하는 집단의 등장입니다. 현대사회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성
정형의 어떤 대중매체나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과장되고 자극적인 말투, 현란한 시각적인 효과들이나 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채팅방과 같이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매체의 특징들이 화살촉이라고 하는 집단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특히 이 실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떻게도 나타나느냐, 그 진행자가 막 어떤 지시를 하면은 과격한 어떤 추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실제 사회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강성 어떤 지지자가 모이는 현상, 이것도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극 중에서는요, 이렇게 매스미디어, 뉴미디어, 그리고 예측이라는 어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집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증사례겠죠.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빠짐없이 과거의 사건을 설명해줘야 되고 빠짐없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해줘야 됩니다. 자, 논리학에서 어떻습니까? 고니는 희다 라고 했을 때 검은 고니, 블랙스완이 하나라도 등장하게 되면은 고니는 무조건 희다, 이 명제는 거짓이 되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막 수천 가지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반증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 법칙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죄인은 시연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세진리회의 절대 법칙은요, 아무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악의가 고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의가 고지받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중의 민혜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요, 이 악의의 어떤 시연 장면, 악의의 어떤 고지 장면을 뉴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하죠. 이것은 일종의 해석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해석과 법칙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새진리회라는 집단을 단 하나의 악의라는 반증 사례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새진리회의 법칙이 자꾸 깨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령 아기가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아기가 시연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극중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박정자 씨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새진리회가 법칙에 기반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드러내는 영화적 장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존의 어떤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사례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 주류적인 과학으로 인정을 받다가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몇 가지의 변칙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변칙 사례들이 반복되고 변칙 사례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기존의 설명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설명, 더 포괄적인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시즌2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새진리회의 설명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어떤 집단이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과학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된다든지, 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이 또 다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과 권력을 주제로 한번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살펴봤습니다. 뭐 재밌으셨나요? 제 관점이고 제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안 보시고 영상 보신 분들은요, 한번 쭉 정주행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재밌더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